금요일 또 주봉이 마감이 되는 한 주입니다. 이번 주 한 주는 옆으로 횡보 등락하는 가능성을 봤었는데 뭐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도 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네. 보시죠. 진짜 시장 아침 이슈 브리핑입니다. 유독 강한 코스피입니다. 왜 유독 강하냐면 보시죠. 대통령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5월달에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5월달에 지금 올라가서 고점까지 계속 머무르고 있죠. 우리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를 볼게요. 뭐 미국부터 보죠. 미국은 5월달에 고점권에 있습니까? 5월에 저점에 있습니까? 확인되는 것처럼 5월달에 자기 저점 깨고 내려와 있죠. 그리고 엄연히 보면 4월달 저점 근처까지는 못 가더라도 어디까지 왔어요? 4월달 시작했던 시초가까지 왔죠. 다우도 그렇죠. 아이고. 나스닥 볼까요? 네, 나스닥은 5월달 자기 저점 깼어요, 안 깼어요? 깼죠? 아직 뭐 4월달까지는 안 오고요. 내려오는 건 자명한 사실인데 더 내려갈 거라는 건 뻔하다고 본다고 제가. 근데 어쨌든 간에 5월달 자기 저점 깨버렸잖아요. 미국은 그렇습니다. 그럼 프랑스 마크롱 효과? 프랑스 한번 볼까요? 프랑스 마크롱 효과는 나왔으나 여기서 나왔으나 결국 5월달 자기 저점 깼는데요. 독일은요? 5월달에 자기 저점을 안 깼네. 독일은 올라갔다가 눌러놓은 상태네요. 그죠? 중국은 5월달에 저점 깨고 내려갔다가 반등 주니까 5월달 시작했던 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죠. 대만은 올라갔다 눌렀다 올라갔다 눌렀다 올라갔다 눌렀다. 대만도 5월달 저점을 깼네요. 자기 저점을 한 번은. 근데 현재 위치는 5월달 시초가 근처에 있긴 합니다. 일본은요. 올라갔다가 눌러온 상태인데 5월달에 자기 저점을 안 깼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다시 돌아오고 보면 제일 세잖아요.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고 혼자 나홀로 버티고 제일 세요. 4, 5월달에 대통령 효과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현재 증시는 본질적으로 무엇을 보고 있다? 긴축 장세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보고 있는 증시다. 실적 시즌에 실적 장세가 나와서 흐름을 좀 더 이어간 건 있습니다만 이제 실적 시즌 거의 다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미국의 긴축 과정과 또 하나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그럼 미국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죠. 트럼프의 정치적인 입지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우리나라는 새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는 정치적인 어떤 신뢰라 할까요?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으니까 좋은 건 맞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정책이나 어떤 이제 장관 인선 이후의 과정들, 또 향후에 의회에서 풀어가야 될 부분들, 그리고 현 정부가 새로 출범원에서 어떤 보여주는 유미성들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전임 정권에서의 어떠한 행정적인 부분들을 제대로 인수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 뒤집어 까기 시작하는 시간이 걸리면 그건 과도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것은 온전하게 다 심리적인 반영일 뿐 본질적인 반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봐요. 어쨌든 유독 강한 코스피입니다. 미 연준 제조업 지수 예상 상해. 원화추이. 제가 얼마 전에 썼죠. 쇼당이다. 웅덩이가 될 것이다. 예.
선물지수 예상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발표된 연준의 제조업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입니다. 예상은 19.9인데요. 발표는 38.8이라서요. 이건 뭐 어마어마합니다. 네? 예상치가 이렇게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근데 이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예상을 워낙 큰 폭으로 상회했기 때문에 미국의 6월달에 FOMC 금리 인상이 트럼프 때문에 지연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얘기들이 흘러나오지만 제가 봤을 때는 6월달에 지연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할 거라고 봐요. 트럼프하고는 별개라고요. 이 미국에서 제조업 지수표가 발표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ISM 제조업 지수죠.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이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그 관할 지역, 펜실베이니아든가 뉴저지, 데레어 등 이쪽 지역의 제조 산업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근데 이 지역이 ISM 제조업 지수와 굉장히 산업 동향의 흐름이 유사해요. 그 표본으로 잡기 상당히 좋아서 이 지역에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다음 6월 1일 날 발표될 ISM 제조업 지수, ISM 제조업 지수는 매월 1일이니까 그때 발표되는 ISM 제조업 지수는 긍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 부분에서 주목을 좀 하는 게 바로 이 연준 제조업 지수예요. 그렇다면 6월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요거 우리가 한번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펜실베이니아 주 잠깐만 요 짤막하게 요거 보고 가겠습니다. 요 보이시죠? 어디에 붙어 있는지 북동부 쪽에 붙어 있단 말이죠. 이쪽에. 근데 이쪽 지역에 이 필라델피아 이쪽 지역에 공업 보면 공업 가운데 정유산업, 미국 동부에서 석유 생산량이 가장 많다. 기계, 금속, 석유, 섬유, 식품가공, 화학 모든 종류의 제조업이 거의 다 있거든요.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보다 먼저 앞서서 좀 선행한다 이건 아니죠. 근데 좀 앞서서 발표하기 때문에 기준이 된다고요. 다음에 6월 1일날 발표되는 것에 있어서 조금 ISM 제조업 지수도 그때 좀 발표되는 건 긍정의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럼 ISM 제조업 지수 발표가 보면 지난 5월 1일날 발표됐을 때 54.8이었거든요. 발표치는 예상지수는 56.6이었는데 6월 1일 때는 6월 1일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렇다면 사실상 제조업의 상황으로 미국의 경제지표를 본다면 아직 50을 상회하고 있고 확장 국면에서 계속 긍정의 시그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장이 계속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본다고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입니다. 그럼 미국에서의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또 이 ISM 제조업 지수,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이거는 이제 뉴욕주 제조업 경기 지표예요. 뉴욕에 있는 200개 제조업 정도. 이거는 50이 기준이 아니라 0을 기준으로 갑니다. 0을 기준으로 상회하면 좋은 거고 확장이고 0을 하회하면 위축이에요. 지난번에 발표됐을 때는 지난주였죠. 지난주 발표됐을 때는 마이너스였거든요. 왔다리 갔다리 했죠. 뉴욕주 쪽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도 ISM 제조업 지수보다 좀 더 먼저 발표되기 때문에 미리 좀 먼저 좀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미국의 대표하는 제조업 지수들을 보면은 6월에 저는 금리 인상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본다 이거예요. 확장 국면이기 때문에 여전히 연준 제조업 지수도 워낙 좋았고 이번에 그 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도 일단 확장 국면의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원화입니다. 글쎄 어제 자동차들이 올라간 게 원화 상승 효과인가요? 좀 특이한 점은 제 자동차에 대한 것은 아직 뽑지 않은데 어제 자동차들이 올라간 것 중에 원화 상승의 요인이 있어서 뭐 그렇다고 친다면은 원화는 더 세게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며칠 전에 제가 얘기했었죠. 여기서 이런 삼각지 맥점에서 쇼당이 나오지 않겠느냐 웅덩이. 지금 요 가격대 맥점을 그렸잖아요. 여기서 올라서면은 사실상 원화는 반등의 추이로 전환하는 거고요. 올라서려고 하다가 밀리면은 이거는 원화가 다시 떨어지지 않겠느냐. 외바닥, 쌍바닥 가능성. 현재는 외바닥을 지키고 있잖아요. 안 깼잖아요. 외바닥, 쌍바닥의 가능성 보는 거고요. 주목을 해야죠. 올라가면은 결국 그것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상당히 높은 거고 또 하나는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이나 또 자본 유출 가능성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주목을 해야 돼요, 원화가. 올해 계속, 어제는 엔달러 갖고 얘기했잖아요. 올해는 원화 가지고, 오늘은 원화 가지고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서 뭐 이거다 저거다 딱 못하고, 저는 얘기했듯이 웅덩이 과정에서 쌍바닥에서 쇼당으로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 1차적으로 이 반등까지는 봤어요. 이 반등에서 이제 1129원, 1130원대에서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준지는 좀 더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어제 자동차주들이 올라온 거는 보시면 이건 해석이 차인데 실적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건 뭐냐? 지난번에 이때 현대차가 올라온 거 왜 올라왔었죠? 그때 당시에도 지주사의 전환 시점에서 현대모비스가 아니라 현대차가 수혜가 될 것이다라는 어떤 리포트가 나왔었죠. 이번에 또 그런데요. 또 공교롭게도 어제 지주사 얘기가 막 나왔어요. 제가 볼 땐 본질보다는 뭔가 뉴스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난번에는 외국계에서 그런 리포트가 나오더니 이번에 기관 쪽에 나와가지고 당연히 이 회사의 가치적으로 어떤 PBR을 보면 투자지표의 PBR 중 저평가 영향은 아닙니다. 근데 실적으로 7조 원대 영업이익을 올해 달성할 수가 없을 거라고요. 확률적으로 5조 5천억대만 해줘도 대단히 잘하는 거예요. 6조 원대 해주면 엄청 잘하는 거고요. 5조 원대를 달성할지 안 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저 PBR은 알겠는데 왜 외국계와 기관에서 요 시점에서 지수사 얘기를 했는지 그거는 조금 더 꼼꼼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뭔 꼼수가 있길래. 그 정상적인 어떤 그 터닝포인트, 정상적인 어떤 상승 추이를 끌고 가는 어떤 본질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외부적으로 뭐 지주사 얘기 나오면서 지들이 쳐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갖고 있다라고 하면 손절을 해야 될 건 아니라고. 투자적인 입장에서. 트레이딩 매매하면 뭐 올라갔다 내려가면 손절하고 해야 되겠지만 자동차는 PBR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어제 올라간 이유는 지난번과 동일한 현상이라고 봐요. 따라서 추이 자체가 계속 쭉 올라가는 안정적인 추이가 아니라 오르고 내리고 변동 구간의 가능성이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1월달부터 지금까지 1월달 오르고 내리고 변곡 터닝포인트마다
고점에서 떨어질 때 저점에서 돌릴 때마다 빨라. 그럼 이건 뭐냐? 1년 내내 박스야. 박스는 시장 성향이 빠르다고요. 고조의 변화에서. 추세는 안 그렇고. 그 과거에 현대차가 올라갈 때 봐요. 이렇게 올라갔대. 이 박스는 이렇게 빠르다고요. 상당히. 그럼 지금은 박스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 내내 제가 박스로 보이지 않나 싶어요. 예. 그러니까 어제 현대차에 올라가는 거는 본질은 아니다고 봐요. 예. 실적 전망이 좋아서는 아니고 이슈 메이커로 뭔가 만들어 놓는 작품성 같은 변동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뭐 원화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뭐 할 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예. 근데 원화가 그렇다면 더 올라가야 되겠죠. 뭐 이 정도 올라갔다고 뭐 자동차에 엄청 수혜다? 원화 상승 수혜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직은. 네. 원화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듯이 쇼당의 가능성인데 과연 쇼당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더 나오는 여부는 계속 주목을 하자 이거예요. 선물지수 이번 주에 현재 구간에서 시초 가격은 계속 메우면서 왔다리 갔다리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계속 이런 진행이 있죠. 선물 이제 동시만길이 들어옵니다. 이제 한 3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동시만길이 들어오는데 미결이 증가하고 내려오고 이때 이제 승수제 n분의 1을 바뀌었잖아요. 1패 50만원, 1패 25만원 바뀌었죠. 지금 그래서 보시면은 미결 증가할 때 상승파동, 미결 감소할 때 하락 눌림 때 미결 감소, 미결 감소 때 하락 눌림이 나오고요. 여기서 미결이 터닝 포인트를 증가해 줄 때 폭발적으로 상승을 해줬고요. 그렇죠? 이게 기준이 과거로 지금 30만 개지만은 나누기 2하면 15만 개잖아요. 그럼 그 전에 우리 판을 보면 15만 개 엄청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메이저들은 아셔야 돼. 현물은 10조로 사든 30조로 사든 40조로 사든 그럼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메이저들 마음이니까. 다만 과거에 봤을 때 미국이 저금리 정책 부양책을 내놓을 때는 우리나라 주식을 가장 많이 사는 금액이 항상 그 해에 나왔어. 항상 그 해에 나왔다고. 예?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살 때가 언제냐면 미국이 저금리 경기 부양했던 그 시점 때마다 가장 많이 샀었어요. 긴축하는 과정 중에서는 많이 사지 않아요. 그럼 과거 계속 데이터가 그랬으니까요. 어떤 금액이 얼마큼 들어올지는 모르죠. 뭐 지난 2009년도처럼 뭐 30조에 가깝게 들어올지 그건 모르는 거지만 에? 지금 시점에서 30조, 40조가 들어올 거다라는 건 앞뒤가 안 맞을 거라고. 왜? 긴축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물은 뭐 4조를 사든 5조 사든 관계가 없습니다만 파생은 선물이라는 파생 시장은 옵션 말고요. 선물이라는 파생은 임계치가 있다고요. 이유는 판의 흐름에 있어서 판의 흐름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지수가 100포인트 때는 100에서 130포인트 때는 어느 정도의 미결이 도는 게 있고 지수가 150에서 200일 때는 어느 정도의 미결이 증가하는 게 있고 200에서 300, 250 사이 때는 미결은 어느 정도 250에서 뭐 300 이 가이드라인 구간 안에서 외국인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선물의 수량이라는 게 임계치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50에서 300은 거의 15만 개예요. 250에서 200은 원래 일반적으로 그 정도 구간일 때는 13만 5천 개에서 14만 개였거든요. 그런 임계치들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임계치 도달한 다음에 미결이 감소하잖아요. 그 감소하면서 눌리고 있는 거예요. 삼각지 맥점을 그려봤습니다. 하나, 둘, 오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만일 그냥 쭉 밀린다? 그럼 요 맥점 포인트들이 하나도 다시 반등 나올 거고요. 주황색처럼. 만일 지금 맥점이 아직 여기 있으니까
왔다리 갔다리 한다? 올라갔다, 눌렀다, 뭐하다? 이랬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요 구간은 뭐예요? 올라도 누르고, 내려도 돌리고, 여전히 옆으로 퍼지고 있다는 얘기고, 근데 둘 다 맥스 제가 보고 있는 거는 가면 갈수록 맥점의 기준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5월 말경, 다음 주로 5월 후반경으로 가면 갈수록 눌림 파동으로 5월에 여기 갭상승 나왔다고 보고 있죠. 눌림으로 보일 것이다라는 게 제 예상 전략이에요. 선물지수. 이렇게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반등 나왔는데 똑같잖아요. 개파락 양봉 반등이잖아요. 미국. 나스닥 볼게요. 개파락 양봉 반등이잖아요. 땡큐지. 왜? 올라가봐. 요 갭매 올라오고 쭉 바로 빠지든 뭐 올라가다 빠지든 하여간 어제 저점 가짜요. 단기적으로요. 장기적 얘기한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5월 저점 가짜라고요. 바로 가짜를 만들어 놓고 가니까 우리 증시 오늘 예상을 해보면 시작해 봐야 됐지만 뭐 어제 선무지수 있잖아요. 이거는 못 넘어가니까 그럼 오늘 보면은 아침에 뭐 떨어져서 시작하든 올라서 시작하든 간에 내림 파동이 좀 유리하지 않아요? 그렇게 예상이 좀 됩니다. 지켜보시죠. 자, 오늘 진짜 시장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